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.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, 바로 이 아일리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아일리아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, 삼청당 제약의 주가에도 큰 의미를 준 만큼,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,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 나올지 안 나오는지,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독자만의 특허 회피 전략을 통해 이 특허에서 좀 안전하고 또 이런 소송건이 나온다고 해도 유일하게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보고 무엇보다 이 비전풀이 출원이 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계약건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면서 이 자세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금일 이슈가 나왔는데요. 이 리제네롤이 아일리아 이 현재 산도즈가 이 시밀러 약으로서 2주 만에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이 특허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46개 특허 중에 현재 이 산도즈가 8개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현재 침해 소송을 받았다라는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들이 왜 삼청당 제약한테 모멘텀이 됐냐? 바로 현재 이 특허 관련해서 이 아일리아 특허가 굉장히 빡빡합니다. 또 리제넬론도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에만 57억 2천만 달러를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밀러들이 출연을 하며 지속적으로 여기서 특허 관련해서 소송을 넣으면서 이 다른 시밀러들이 출원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삼청당 제약은 특허 관련해서 회피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퍼스트 무브로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,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계약 소식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이슈를 보면 이제 암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암젠 같은 경우 이 아일리아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로 승인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 삼청당 제약한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보이시죠? PMN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PMNOC가 뭐냐면 캐나다에서 제약 및 시밀러 관련해서 승인 절차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현재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바이알과 PFS가 있는데요. 이 바이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뽑아 쓰는 거고 PFS는 주사기 안에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.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의 이 아일리아 시밀러 전략을 보면 캐나다 바로 이 아포텍스와 합의를 한 다음에 이 바이알과 PF 관련해서 동시에 한 번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최근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있는데 이 PFS 같은 경우 이제 단독으로 좀 출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. 좀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고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근데 주주님들이 제일 기대를 한 이유가 이 분기에 바로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계약건이 나오겠다. 정말 이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봤지만 여기서 소식이 들리지 않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이 현재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 되돌림 구간이 나왔는데 현재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될 시 한 번 더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캐나다 아포텍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들어와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이 캐나다 법 특성상 이
미국이 이 아포텍스에게 소송을 걸게 되면 만약에 이 패소하게 될 시 독과점 문제로 역소송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뱉어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소송은 걸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의 비전풀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그 이유가 이 비전풀이 자체가 아일리아 상표이기 때문입니다.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특허를 침해를 했다면 이 소식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계약건이 곧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현재 이 과거의 움직임도 봤을 때 보시죠. 2019년에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텀시트 체결까지를 했고 그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유럽권 소식이나 그리고 캐나다 계약권 등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의 특허 회피 전략을 보고 파트너사들도 아일리아 관련해서 회피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과거의 이슈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투여 특허 관련해서 리제넬론이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이 572 특허 바로 이 투여 특허인데요. 투여 특허 관련해서 소송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865 특허 자체를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죠. 삼청당 제약의 이런 특허 회피 전략으로 인해서 현재 리제넬론이 캐나다 아포텍스에게 소송을 건 내용들 우리가 소송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봤다라고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현재 미국에 대한 계약권도 현재 이 아포텍스사가 추가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아포텍스사는 약물을 팔기 위한 이 판매하기 위한 진행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이 아포텍스 측에 삼청당 제약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건이 좀 늘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제넬론이 현재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승인 절차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 승인 기간을 받고 그다음 아포텍스를 거치고 삼청당 제약한테 가는 건데 여기서 좀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FDA로부터 CSR 수령 후에 이 BLA를 제출을 하면서 최종 목표까지는 우리가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계약 소식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이런 계약건이나 이야기들이 현재 삼청당 제약한테는 실체가 있다. 꿈이 아닌 실체가 있고 우리가 계약건이 나올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FS 관련해서 시설은 아직 미약정이지만 이 파트너사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고용량에 대한 이 데이터 자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 임상 3상 추가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현재 결과를 정말 이 계약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삼성당 제약의 주가를 보시면 아직 지속적으로 네, 더 크게 차트를 내다봤을 땐 아직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이유가 아직 이 121선, 241선 장기 평선들이 아직 좀 추가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좀 제가 보는 이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이 추세 상단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. 오늘 이 하단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물량 소화하면서 여기서 윗골이 달고 한 번 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삼청당 제약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재료가 삼청당 제약한테 힘이 돼 준다면 되돌림 구간이 나왔던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강한 지지 라인이 돼 준 만큼 또 이 구간에서 소폭 이탈이 나왔던 만큼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과거에 좀 말이 많았어요.
특허를 침해를 했다, 뭐 대주주가 매각할 거다 이런 찌라시도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는 일라이릴리와 연관이 없다 이 자사의 발표로 인해서 여기서 실망 매물이 도출이 됐습니다. 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 2분기 안으로 계약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모가 우리가 돌입이 됐겠죠.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계약 소식만 나오면 다시 한번 더 회복이 가능하고 신고가를 위한 현재 이런 여정을 그려 나갈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현 시점에서 이 차트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구간의 지속적인 저항과 지지, 그 다음 이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만큼 이 구간들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. 구름대도 겹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구간 이 되돌림이 나오고 21선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 나와줬었는데요. 현 시점에서 여기서 물량 추가적으로 소화하면서 재료가 받쳐주게 될 시 한 번 더 이런 N자 흐름으로 큰 가능성이 이미 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에 대한 21선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이 추세 자체가 꺾인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방 압력이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